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그 복도를 박민재는 수술이 끝난 뒤 처음으로 혼자 걸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수액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왼쪽 가슴 아래로는 수술 자국이 봉합된 채 쑤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자 직원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 본인 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가요? 네. 보험 처리 후 남은 본인 부담금 2,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은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온 날 저녁 병원에 왔다가 이틀 만에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해 초부터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연이 수술비를 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납부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직원이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수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의 발이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이수님. 그 이름 석자가 귀를 통해 들어와 가슴 어딘가에 정확히 박히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창구 앞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후 몸이 약해진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님. 그것은 10년 전 민재 자신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수님은 올해로 62살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에서 25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퇴직한 어머니. 민재의 아버지는 민재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와 관계를 끊은 것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명절에도 들르고 생일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내 지연과 어머니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가 이런저런 집안일에 관여한다는 것이 불만이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집에 몇 번 들르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쪽이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민재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연이 민재에게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더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지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어머니는 지연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의 말보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아내가 불편하다고 했고 민재도 그 불편함을 어머니 쪽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민재 안에 자리를 잡았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수님에게서 온 연락은 그 10년 동안 단 한 번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호를 통해 전해진 짧은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안부를 물어보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재호에게 잘 있다고만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멀리서 말 한마디 없이 10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무가를 나온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왼쪽 가슴이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묵직함은 수술 자국 탓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민재가 어디 사는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수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민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직장도 바뀌었고 주소도 2번 옮겼습니다. 동생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재호가 받았습니다. 형, 요즘 좀 어때? 내가 나 수술한 것 엄마한테 알렸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쓰러졌다는 거 엄마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단 난간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퇴원 날짜가 잡힌 것은 수술 후 2주가 지나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3달은 무리하지 말고 음식과 수면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보다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내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다. 민재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재호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정면을 보았습니다. 파주야.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나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한다고 했어. 한 3년 됐을 거야. 파주.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민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묻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퇴원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추스러졌고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할 생각도 아니었고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재호에게 시설 이름과 주소를 받았습니다.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이름 모를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40살의 남자가 심장에 흉터를 하나 더 얻고 2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수술 후유증인지 다른 이유인지 민재는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한동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 몇 분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 파란색 조끼를 입은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 있었고 키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옆에서 천천히 걷는 모습. 어머니였습니다. 민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확히 10년. 그 10년 사이 어머니의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민재가 시설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0년. 그 시간이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낮은 조명 아래 조용했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던 어머니가 민재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0여 미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목이 한번 막혔습니다. 이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걸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머니의 얼굴은 민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휘었습니다. 62살이라는 나이가 어머니에게는 생각보다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어머니가 냈죠. 이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이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민재의 얼굴에 고정한 채 잠시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라. 어머니가 로비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네. 심장 수술은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저 지금 건강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쓰러진 거 재호한테 들었어. 재호가 전화를 해줬어. 이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2,500만 원을. 이수님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어. 그건 내일이니까. 민재가 이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왜요? 왜 그랬어요? 이수님의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 침묵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0년 동안 못한 말이야. 민재가 등을 세웠습니다. 이수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오래 눌려 있다가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거, 내가 그 애한테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 그거 사실이 아니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들어봐. 이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있어. 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해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지금 말할게. 민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던 해봄이었습니다. 이수님은 우연히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나 지인이겠거니 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민재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수님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 한쪽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사흘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는지, 내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수님은 며느리를 따로 불러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수님이 카페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지연의 표정은 놀라움도 당황함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민재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사촌 오빠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이수님은 그 남자가 민재의 친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수님이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잖아요. 오래 일하셨죠? 25년 넘게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지연이 봉투를 이수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 진료 기록 관련 서류가 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근무하실 때 환자 보호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약을 건넨 기록이에요. 간호사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이에요. 이수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수님이 간호사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처방 안에서 남는 약을 건넨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딱해 보이는 가족들이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5년 경력의 간호사를 위협하는 무기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그 기록을 손에 넣었는지 이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봉투 안의 서류가 실제 기록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걸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어머님 면허에 문제가 생겨요. 이수님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보신 것, 민재한테 말씀 안 하시면 이 서류는 제가 갖고 있을게요. 하지만 한마디라도 하시면 저는 그날로 이걸 제출해요. 탁자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님의 손이 그 옆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한테는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다고요. 민재는 10년 전 지연이 울면서 말했던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그 눈물을 보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자신의 목소리가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이 민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협박을. 이수님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나를 이미 믿지 않고 있었어. 말했으면 내가 믿었겠어?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님이 덧붙였습니다. 민재야.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님의 얼굴이 조금 더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심장 질환은 2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습니다. 민재 본인은 몰랐습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지를 지연이 정리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민재는 아내가 별 문제 없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재호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형이 요즘 자꾸 피로하다고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고 하였을 때 이수님이 25년 간호사 경력으로 그 증상들을 듣는 순간 심장 쪽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수님이 재호에게 민재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돌아온 대답은 형이 결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보관하고 있는데 별 이상 없다고만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님이 재호에게 형을 설득해서 병원에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와 무관하게 직접 확인을 받아보라고. 하지만 민재는 바쁘다고 했고 아내가 별 이상 없다고 했다고 했고 재호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민재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소견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전부터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했다면 입원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것. 지연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민재가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별 이상 없대. 그 말을 건네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그 1년 동안 지연이 자신의 심장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지연이 이혼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 합의 금액을 두고 협상을 질질 끌던 이유,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를 계속 미루던 이유, 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소리가 민재의 머릿속에서 났습니다. 생명보험.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님이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호한테 확인해봐. 내 생명보험 수익자가 아직 지연이로 되어 있는지. 민재가 손을 얼굴에서 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눈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시설을 나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옆에 서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내 생명보험 수익자.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 재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형? 그게 왜? 확인해줘. 지금 바로. 전화기 너머에서 재호가 뭔가를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재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지연이 씨야. 이혼 전이니까 변경 안 됐지. 형, 무슨 일이야? 민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40살의 남자가 심장에 흉터를 안고 이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었고 어머니의 침묵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파주의 작은 방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노인들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아들이 쓰러졌을 때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서 내려 요양원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가지 묻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2,500만 원을 보내면서도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오늘 아들이 찾아온 그날 10년 묵은 말을 꺼냈냐고. 민재가 시설 유리문을 다시 밀었습니다. 이수님이 아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바로 물었습니다. 왜 오늘 말했어요? 10년 동안 안 하던 말을. 이수님이 창밖을 한번 보았다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암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 민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항암이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이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 2기야. 다음 달에 치료 시작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재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2,500만 원 내고 자신의 치료는 다음 달로 잡아둔 채 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왜 순서가 그래요? 이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오래 눌려있던 것이 겨우 새어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먼저였으니까.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수님이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두 아들을 키우고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잃고 나서야 혹은 잃을 뻔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